이민개혁법안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극한 단식 농성과 정치권의 지지까지 이어지며 이민개혁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지만 정작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동요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와이에서 상어가 낚시꾼을 갑자기 공격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넉 달 전에 독일 여성 관광객이 상어에 물려 숨지는 등 올 들어 상어 공격 사건이 13건이나 벌어져 하와이에서는 상어 비상령이 내려졌습니다. 어린이들이 산타클로스에게 보낸 편지에 답장을 해주는 연방우정국의 봉사활동인 작전명 산타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다음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유력시 되는 인물인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의 체중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북한 정권이지만 한편에선 개방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통제와 감시가 철저한 북한 땅에서 미국 래퍼가 뮤직비디오를 촬영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화요일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올해 초 오바마 2기 시작과 함께 무르익었던 연내 이민개혁 법안 통과는 한 해가 마무리되는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한 단식 농성과 정치권의 지지까지 이어지며 이민개혁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지만 정작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동요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윤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식 18일째였던 지난 29일 연방의회 의사당 앞 내셔널몰에 설치된 텐트에 오바마 대통령이 깜짝 방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주안인 봉사단체 교육협의회 윤대중 사무국장을 비롯한 3명의 단식 농성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 민주당 거물급 정치인들의 격려 방문이 이어지며 단식 캠페인은 전국적인 분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22일째 윤대중 씨를 비롯한 3명은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의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미 전역에서 이민 법안 지지자들이 단식 캠페인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아시안 커뮤니티 단체들 또 개인들 집에서 단식하겠다고 약정하신 분까지 하면 아시안 커뮤니티만 한 500명 넘는 분들이 오늘 단식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민단체 연합은 오늘 하루를 이민가정을 위한 금식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워싱턴과 유타 등 미 전역 곳곳에 단식 캠프가 화상으로 연결됐고 LA 역시 칠라 등 라티노 이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단식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길세디오 시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도 1일 금식에 나서며 지지자들을 독려했습니다. These fasts, these activities are critical within the big picture to understand that we are at the end of the process and that we are so close. And so we do this to move the Congress. 밖에선 이렇게 이민개혁 법안의 목소리가 무르익고 있지만 정작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하원 지도부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법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 의석수가 확보됐다 치더라도 법안 자체가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 절반의 지지가 없으면 상정이 되지 않는 헤스터 룰에 묶여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회기가 막을 내리기까지 10여일, 이후에도 특별회의 등을 통해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극한 상황 속에 연내 이민개혁 통과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하와이에서 상어가 낚시꾼을 갑자기 공격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넉 달 전에 독일 여성 관광객이 상어에 물려 숨지는 등 올 들어 상어 공격 사건이 13건이나 벌어져 하와이엔 이른바 상어 비상령이 내렸습니다. 박영환 기자입니다. 사건은 어제 오전 다이빙과 스노클링으로 유명한 마우이섬 인근 바다에서 벌어졌습니다. 57살 패트릭 씨는 카약 밖으로 다리를 걸친 채 낚시에 몰입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물속에서 갑자기 상어가 나타났고 한쪽 다리를 물어뜯고 달아났습니다. His foot was missing and his leg was pretty shredded. And from the color of his body, I think it looked like most likely he was probably dead already. 다른 보트에서 낚시를 하던 동료가 다리에 지혈을 했지만 병원에 후송 도중 그는 심한 출혈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넉 달 전에도 인근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즐기던 20대 독일 관광객이 상어의 오른팔을 잃고 숨졌습니다. 올 들어 하와이에서 상어가 사람을 공격한 건 13건, 이중 8건이 마우이 섬에 집중됐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4건 발생한 데 비해 빈도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하와이 당국은 인근 바다를 폐쇄했습니다. 하지만 상어의 공격성이 늘어나는 이유를 밝혀내지 못해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관광객들은 공포감에 짓눌려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겨울이면 어린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인데요. 산타클로스에게 보낸 편지에 답장을 해주는 연방우정부의 봉사활동 작전명 산타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년 성탄절이 되면 미 전국에 있는 우체국에는 약 100만 통의 편지가 날라옵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는 주소가 없습니다. 수취인은 단 한 명, 바로 산타클로스입니다. 연방우정국이 산타클로스에게 보내는 어린이들의 편지에 답장을 해주는 행사, 오퍼레이션 산타, 즉 작전명 산타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Operation Santa is where the U.S. Postal Service makes the letters addressed to Santa Claus available to the public to adopt and answer. Could buy a gift or a gift certificate, and then they come back here to mail it. 전국 각지에서 온 사연도 각각입니다. 장난감이나 최신 게임기를 원한다는 내용도 있지만 자원봉사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연도 있습니다. Letters from families that are in need and they need new shoes or school supplies or food for the holidays. LA에서만 수백 명이 매년 산타 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통에 이르는 사연을 다 들어주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우정국 홈페이지에서도 어떻게 산타 도우미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At our site, bnf.org, you can find them, and it's such a gift to be able to recruit volunteers for this program. 100년 동안 이어져온 전통, 작전명 산타. 전국에 있는 어린이들의 예쁜 꿈을 위한 성탄 선물입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식당에 $1,000가 넘는 팁을 놓고 사라지는 이름 없는 천사가 등장했습니다. 최근 사진 공유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인스타그램에는 예수님을 위한 팁이라는 사용자가 LA와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지에서 팁으로 $500에서 $10,000까지 내놓은 사진이 게시됐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적은 이 사용자는 최근 3개월 동안 식당 테이블에 놓고 나온 팁을 찍은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한 종업원은 식당 종업원들은 힘들게 일하고 천대받는다면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정말 큰 선물을 받은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유력시되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체중을 둘러싼 논란이 요즘 한창입니다. 박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폭넓은 지지 기반을 자랑하는 공화당 대선 주자입니다. 그의 최대 약점은 150kg에 육박하는 몸무게입니다. He may have a heart attack, he may have a stroke. It's almost like a time bomb waiting to happen unless he addresses those issues before he runs for office. 민주당은 물론 소속당에서조차 그의 체중을 문제 삼습니다. That's because it's been extreme, okay? So it's hard for some people not to comment on it. 이런 논란에 그동안 크리스티의 입장은 신경 쓰지 않겠다였습니다. I've made jokes about you, not just one or two, not just ongoing here and there, intermittent, but 그랬던 크리스티가 요즘 들어 달라졌습니다. 식욕 감퇴 목적의 위장 수술을 받는 등 다이어트를 본격화했습니다. 체중 문제가 대선 가도에 걸림돌이 될 거란 점을 의식해서입니다. A little more than halfway. A little more than halfway to my goal in 8 months. So I'm really happy about that. Yeah, it's a great feeling.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크리스티는 민주당의 힐러리 전 국무장관을 앞서기도 했습니다. 그의 체중 문제는 다음 미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급변하는 북한 정권이지만 한편에선 개방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통제와 감시가 철저한 북한 땅에서 미국 래퍼가 뮤직비디오를 촬영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주환 기자입니다. 북한 평양의 김일성, 김정일 부자 동상 앞에 2명의 흑인 래퍼가 서 있습니다. 19살과 20살의 신인 래퍼인 이들은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기 위해 지난달 닷새간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It's way different. Nobody shot a video in North Korea. Nobody thought about shooting a video in North Korea.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뮤직비디오를 촬영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방북 전 모금을 통해 여행 경비 1,000여만 원을 모은 이들은 평양에서 노래방 버스의 파티 장면을 촬영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북한 체류 기간 동안엔 몸살에 걸린 자신들을 간호해 줄 정도로 친절한 대우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래퍼들의 방북은 한국 전 참전 용사인 85살의 뉴먼 씨 억류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북한 여행 경고 조치를 내린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방북은 더욱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의식한 듯 자신들의 방북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If you, like you said, the purpose was to go shoot a music video, that's what we went to go do. Whoever thought it was political, sorry. 어떤 내용이 담길지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 속에 북한을 배경으로 한 뮤직비디오는 이번 달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연방 파산법원이 디트로이트시의 지급불능 상태를 인정하고 파산 보호 절차를 진행하도록 승인했습니다. 파산법원 미시간 동부지원은 미국 지방자치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디트로이트시가 비상관리법을 토대로 파산보호, 즉 챕터 9을 받는 것이 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1950년대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이자 제조업의 본산으로 정성기를 누렸지만 시대 변화에 따른 도시의 쇠락 그리고 오랜 기간에 걸친 방만한 시 운영이 문제가 돼 180억 달러가 넘는 장기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먼데이 매출이 20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인 컴스코어의 추산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쇼핑 비중도 30%에 달해 지난해보다 5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등 아시아 국가의 학생들이 유럽보다 더 공부를 잘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조사 결과가 나오자 영국 교육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BBC는 한국의 사교육 열풍 등을 보도하면서 한국 교육의 장단점을 분석했습니다. 박삼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표한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 학생들이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조사 대상 65개 나라 가운데 중국 상하이의 학생들이 수학과 과학, 읽기 과목에서 모두 1등을 차지했습니다. OECD 회원국들 가운데서는 한국은 수학에서, 일본은 과학과 읽기에서 최고였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나라 학생들은 10위 안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I think the Chinese people are better than us because they work harder than us and we don't appreciate our education because it's free. 영국에서는 국제 무대에서 영국 학생들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자성론이 터져나왔습니다. And certainly in today's world, jobs are anywhere in the world, and students need to be prepared for that. So on the face of it, it is concerning. 영국 공영방송 BBC는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학업 실력을 집중 조명하면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공부만 하는 학생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I get tired usually, but I can forget about my hardships when I see my results because they're kind of good. BBC는 한국인의 치열한 교육열이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끌었지만 청소년 혹사와 과도한 사교육 비용 등이 부작용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박장보입니다. 침팬지에게 법적 인격을 부여하자는 소송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비인간권리계획은 뉴욕주 법원에 26살인 침팬지 터미가 인식적으로 복잡한 자율성을 지닌 법적 인격체이기 때문에 구금당하지 않을 근원적 권리를 가졌음을 선언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은 좁고 축축한 동굴 같은 어두운 우리에 갇힌 터미의 구금은 불법이라면서 조수보호구역으로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유사한 연쇄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판결 결과의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